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점점 더 끔찍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CNN에 의하면 러시아 침공 닷새 동안 우크라이나는 10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406명의 민간인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거친 우크라이나군의 결사항전으로 금방 함락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 점령이 점점 시간이 걸리고 있자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에서 러시아가 병력과 장비의 압도적인 우위에도 푸틴이 확신하는 빠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크라이나의 모든 젊은이들은 손에 화염병과 무기를 들고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비록 러시아에 비해 모든 게 열악하지만 내 조국을 지켜내려는 열의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주변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은 이참에 대만을 먹으려 군사작전을 시작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다음 타깃으로 일본을 지목하며 일본에 대대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의하면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나섰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듯 중국도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며 무력 시위를 그동안 계속 벌여왔는데요.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성공한다면 같은 명분을 내세워 중국도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외교부장은 러시아 침공 전 미헨 안보회의에서 유럽 안보에 대해 각 측은 자신들의 우려를 제기할 수 있고 그중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는 존중되고 중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전쟁 명분을 두둔하며 같은 입장에 있는 중국은 지금은 독립했지만 원래 중국 땅이었던 대만을 흡수하는 데 명분을 얻고자 하는 간악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일 중국은 대만의 영토인 대만 항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들여보내는가 하면 대만 침공 시 활용될 상륙 함정의 군사훈련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등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의 무력 시위에는 제-16 전투기 8대와 기술 정찰기 1대가 동원됐는데요. 대만군이 무전 퇴거 요구와 방공 미사일 추적 등으로 대응했지만 중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대만의 영공을 휘집고 다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아닌 다른 우방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달콤한 유혹을 믿고 핵도 포기하였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이나 나토 연합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경고뿐 이 싸움에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열강들의 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강력한 자주국방 외에는 답이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으로 일본의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계속 분쟁 중이던 쿠릴 열도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 일본을 위협한 바 있는데요. 미국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하던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바짝 쫄아 남쿠릴 4개의 섬 문제로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러시아와의 분쟁 지역인 흑해 앞바다에서 러시아 해군이 일본 민간 선박을 아무 이유 없이 격침시키며 침몰시키는 사고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있었는데요. 이에 일본 해군은 아무 보복도 못하고 비상사태만 선포하였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일본의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의 보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의 속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해역을 지나고 있던 일본의 대형 화물선이 러시아의 미사일에 포격되어 2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의 강력한 선전 포기에 일본은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뻥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우리에게 계속 도발을 했던 일본이 러시아가 일본을 제대로 침공할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등을 우리의 삼성과 LG가 러시아를 장악하고 있고 또한 초코파이와 도시락 라면은 이미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북방정책인 나인브릿지 등으로 러시아의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만이 러시아의 일본 침공에 중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인브릿지란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논의된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북방경제 활성화 계획의 협약입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를 맹비난하며 혐한 보도를 자행해온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아부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친밀감을 느끼는 일본인들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일본을 치기 전에 즉시 한국의 천궁2를 대규모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참모습입니다. 존신도 없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일본의 실체를 우리 모두는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며, 과거의 위안부 문제 등 미친 짓거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끊임없이 우리 땅 독도를 도발하면서 우리 민족을 격앙케 하는 그들이 아무 해명도 없이 무조건 도와달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협상되어 평화롭게 종식되기를 바라며, 마땅한 명분도 없이 힘만 있으면 부당한 방법으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강대국들의 미친 신념도 이제는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